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경험하기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켄원의 프리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는 모델을 만들기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처리를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패키지 내 모듈의 이름이 프리프로세싱입니다. 말 그대로 전처리와 관련된 모듈이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전처리는 사이켄원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넘파이나 판다스를 이용해서도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넘파이 그리고 판다스를 다루는 방법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것들은 결칙치 추정, 레이블 인코딩, 표준화, 구간화 등이 있습니다. 결칙치 추정의 경우에는 연속형 변수라면은 이상치를 제외해서 평균값으로 그걸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범주형의 경우에는 널 값을 미리 정의된 값으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건데요. 보통 결칙치는 결칙치 비율이 20% 미만일 때 그 값들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거고, 만약에 결칙치 비율이 너무 많다면은 차라리 그 열 자체를 없애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 20%라는 숫자는 꼭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결칙치 비율이 20%보다 작을 때도 그 열을 제외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블 인코딩은 문자로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또는 직업이 텍스트로 돼 있다면은 그 데이터들은 기계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레이블 인코딩은 원핫 인코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성별을 남자를 1, 여자를 2라고 할당했을 경우에는 기계학습에서 이 레이블마다 부여되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 했을 때 훨씬 더 학습을 잘하게 되는데요. 원핫 인코딩은 성별을 저장하는 변수가 메일 또는 피메일을 가졌다면은 원핫 인코딩 했을 때 레이블의 수만큼 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섹스 메일, 섹스 피메일이란 두 개의 열이 만들어지고, 메일일 경우에는 각 열 값이 1과 0, 그리고 피메일일 경우에는 각 열 값이 0과 1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핫 인코딩 하면은 텍스트를 숫자로 단순 레이블을 인코딩 한 것보다 좀 더 인식률이 좋아진다는 거죠. 원핫 인코딩 말고도 평균값 인코딩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의 표준화라는 것이죠. 표준화는 정해진 최대값, 최소값을 정의해놓고 그 구간으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표준화하는 것이죠. 이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들 간의 값들의 편차가 심하면 학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한 거죠.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차원 간 스케일이 다르면은 모델링 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기 때문에 표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화는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는 걸 말하는데요. 연속형으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 규칙에 맞춰서 범주형으로 변환함으로써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나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로 나누는 것도 구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나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켄원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해진 구간 사이 값으로 표준화하는 함수들이 사이켄원에는 스케일, 로버스트 스케일, 민맥스 스케일, 맥스 ABS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표준화하고요, 로버스트 스케일은 중위수 그리고 4분위수를 사용해서 표준화합니다. 민맥스 스케일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사용해서 표준화하는데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하고요, 맥스 ABS 스케일은 최대 절대값을 사용해서 표준화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용합니다. 예제를 직접 해보기 전에 예제에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실습해 볼 건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C번 패키지에 로드 데이터 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시고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중에서 독립변수만 따로 빼내서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속 변수를 제외하고 독립 변수들만 따로 분리가 되죠. 자, 이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이라는 함수인데, 스케일은 평균을 0 그리고 표준 편차를 1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겁니다. 직접 작성해 보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스케일이란 함수 인수로 표준화할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실행시키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타입은 numpy 다차원 배열이에요. 상위 5개 행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표준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표준화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직접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위 값들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인데요. 소수점 이하 9자짜리까지만 출력해 보면은 0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0이 나오죠. 물론 표준화한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모두 1이 나오죠. 스케일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화 해봤습니다. 다음은 로버스트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로버스트 스케일 함수는 중위수와 4분의 범위를 이용해서 표준화합니다. 직접 작성해 보죠. 이 함수도 인수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쉽게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상위 5개 행 데이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민맥스 스케일인데요. 민맥스 스케일은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에 매핑시켜서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한 상위 5개 행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맥스 ABS 스케일입니다. 맥스 ABS 스케일은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1로 정하고 0부터 1 사이의 값에 매핑시키는데요. 하지만 음수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민맥스 스케일 함수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맥스 ABS 스케일 함수로 손쉽게 표준화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상위 5개 행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죠. 그런데 아이리스 데이터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음수값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과 맥스 ABS 스케일의 함수의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넘파이 패키지 임포트 하고요. 데이터를 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을 만들 때 숫자들은 뒤에 점을 찍어서 부동소점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파 배열은 동종 모음에서 모두 다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만 부동소수점을 표현해도 나머지가 전부 다 부동소수점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모두 다 뒤에 점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요. 실제 X 출력해 보면은 데이터가 잘 만들었죠. 민맥스 스케일 이용해서 표준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ABS 스케일 이용해서 표준화 해보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먼저 X 데이터 1, 2, 0은 민맥스 스케일에 의해서 2는 가장 큰 값이니까 1로, 0은 가장 작은 값이니까 0으로 되죠. 만약에 음수를 포함할 경우라면은 음수 마이너스 1이 0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 1이 1로 매핑돼서 표준화가 됩니다. 이 0일 경우에는 2는 가장 큰 값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가장 작은 값이니까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 ABS 스케일의 경우에는 음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1, 2, 0에서 2는 가장 큰 값이니까 1, 그렇죠. 그 다음에 0은 가장 작은 값이니까 0 이렇게 매핑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인 마이너스 1, 0, 1 여기서 부호는 유지한 채로 절대값으로 가장 큰 건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은 그대로 1일 값을 갖게 되는데 부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어요. 절대값으로 가장 작은 건 0이니까 0은 0이 되는 거고요. 이 0 마이너스 1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값은 절대값으로 2가 되는 것,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절대값으로 0이죠. 이 값은 0.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5가 되고 부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맥스 스케일, 맥스 ABS 스케일이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일과 스케일 배기예요. 앞에서 함수들은 표준화를 진행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로 원래 값으로 되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맥스 ABS 스케일러 클래스들은 이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한 다음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키런의 많은 함수들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용했다면 그 클래스 안에는 fit이라는 함수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fit 함수와 함께 가지고 있는 함수가 transform 그리고 또는 predict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예측 모형일 경우에는 predict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모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transform을 가지고 있는데요. fit은 스케일링에 사용될 어떤 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랜스폼은 실제 스케일링, 표준화를 진행하는 거고요. fit 트랜스폼은 fit과 트랜스폼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 맥스 ABS 스케일러 등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인버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어요. 인버스 트랜스폼 이용하면은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데이터로 스케일백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메서드들은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메서드들입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나 맥스 ABS 스케일러도 똑같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설명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요. 참고로 로버스트 스케일러라는 게 있는데 로버스트 스케일러에는 partial fit 이런 함수들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fit,
그 다음에 fit transform, 그리고 inverse transform이라는 거죠. 직접 C본 패키지 이용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왔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스케일러 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점 fit 인수로는 x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죠. 스케일링 할 객체고요. 이 객체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죠. SC 트랜스폼 호출하면은 실제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이 표준화 진행한 것을 따로 변수에 받아서 상위 5개 행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준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 이 표준화한 데이터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평균 계산해 보면은 전부 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잖아요. 0에 가까운 값이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1인 값이 출력이 되죠. 참고로 표준 편차 계산할 때 넘파이 이용해서 표준 편차 계산하면은 모 표준 편차를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파이와 판다스에 대해서 전처리 강의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표준화한 걸 가지고 반대로 역표준화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가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이렇게 역표준화 하고요. 상위 5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x의 상위 5개 행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2개 데이터가 같은 값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표준화하고자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반대로 역표준화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만 하는 게 아니고 스케일백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제로 스탠다드 스케일러 하나만 보여줬지만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뿐만 아니라 민맥스 스케일러, 그 다음에 맥스 ABS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도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백, 즉 역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레이블 인코딩입니다. 레이블 인코딩은 실제 값에 상관없이 0에서 k-1까지의 정수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이나 성별 등 문자로 데이터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기계학습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을 레이블 인코딩입니다. 레이블 인코딩은 사이켄원의 프리프로세싱 모듈 안에 있는 레이블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이 클래스에는 fit, 그리고 transform, 그리고 fit과 transform을 한꺼번에 하는 fit transform, 그리고 이것도 인버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죠. 인버스 트랜스폼 이용하면은 인코딩된 값을 다시 원래의 텍스트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인코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서 종속 변수가 있었죠. 종속 변수 y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스피시즈에 해당하는 열이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서 레이블 인코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인코더 클래스를 가져오고요. 레이블 인코더 객체 만든 다음에 fit과 트랜스폼을 같이 할 수도 있죠. 저는 여기에 슬라이드는 y라고 되어 있지만요, 아이리스의 스피시즈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스피시즈, 원래는 텍스트로 돼 있던 것들이 0, 1, 2 이렇게 숫자로 매핑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레이블 인코딩 객체의 여러 속성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array.classes 언더바 이용하면은 레이블된 속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버스 트랜스포 이용하면은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도 돌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인버스 트랜스폼 하고 여기에 리스트로 1 또는 2 또는 0들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 숫자를 원래의 어떤 레이블을 가졌는지에 대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이블 인코딩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텍스트로 숫자로 변환하는데 어떤 것은 0으로 매핑되고 어떤 것은 2로 매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처럼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가해지는 웨이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원핫 인코딩은 클래스의 수만큼 0 또는 1을 갖는 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생성된 열 중에서 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열만 1이 위치하도록 코딩하는 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을 저장하는 변수가 메일과 피메일이라면은 열을 2개를 추가하는 거죠. 하나는 섹스 메일, 또 하나는 섹스 피메일이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데이터가 메일일 경우에는 각 변수의 값을 각각 1, 0, 피메일일 경우에는 0, 1을 넣어서 여러 개의 열들 중에서 한 개의 열 값만 1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원핫 인코딩은 sklearn의 프리프로세싱 모듈에 원핫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쉽게 원핫 인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죠. 원핫 인코더 객체를 만들고 핏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스피시즈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메시지는 이거죠. 데이터를 어레이 리쉐이프로 한 개의 열자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모양이 되도록 하라 이거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는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되고 리쉐이프 함수 이용해서 1열짜리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은 리쉐이프가 없습니다. 이렇게 리쉐이프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정확하게 시리즈죠. 이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 하려면은 다른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시리즈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 하려면은 그냥은 안 된다고 했죠. 얘를 넘파이에 다차원 배열로 만들고 나서 이 데이터를 2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원핫 인코딩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넘파이 패키지 가지고 오고요. 투넘파이 이용해서 넘파이 객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emp.fit 할 때 행은 지정하지 않고 열만 1열로 지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fit 하면은 원핫 인코더 학습이 되죠.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함수 이용해서 원핫 인코딩 하는 것이죠.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출력해 보면은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나오죠. 스파스 매트릭스는 우리말로 하면 희소행렬이에요. 데이터가 대부분 0이고 1의 개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희소행렬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to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로 뽑아올 수 있습니다.
to array 해서 배열로 뽑아온 다음에 상위 5개 행만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참 불편하죠.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원하드 인코딩 시키지 못해서. 원하드 인코딩은 판다스의 getDummies 함수 이용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쉽게 원하드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iris.species라고 직접 시리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쉽게 원하딩 할 수가 있죠. 사실 원하딩 코딩은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 모듈 하나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에 getDummies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은 평균값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인코딩, 즉 단순 레이블 인코딩과 원하드 인코딩이 있었잖아요. 이 인코딩은 인코딩된 값 자체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0, 1 혹은 다른 숫자를 부여해서 구분하는 것 자체로 만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균값 인코딩은 그러한 구분을 넘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인코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범주형 변수의 레이블 값 자체가 어떤 예측값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레이블에 따른 예측값의 평균은 레이블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값 인코딩은 레이블 값을 수치적으로도 표현하면서 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코딩한 값은 예측값과 수치적인 면에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평균값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룹 바이 할 겁니다. 성별로 그룹핑 해서요. 그 중에서 생존자의 평균을 구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성별로 피메일과 메일의 생존 비율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매핑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타이타닉에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섹스민이라는 열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이거는 성별에다가 맵 함수로 방금 구한 성별 평균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별이 뭐냐에 따라서 피메일이면 0.74, 메일이면 0.18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별과 방금 만든 성별 평균 데이터를 상위 5개 행만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별에서 메일은 0.188908, 피메일은 0.742038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평균값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값 인코딩 된 걸 가지고 그냥 하나 열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드 인코딩처럼 두 개의 열로 만들어 쓰자 이거죠. 피봇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서바이브드란 열의 값들을 열 이름으로 하고요. 인덱스는 타이타닉의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즈는 성별 평균을 집어넣죠. 자, 이렇게 피보팅을 하고요. 상위 10개 행을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 20개의 행도 다시 출력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여기 0, 1 이렇게 돼 있는 거는 0은 전부 다 188908이 들어있고 2에는 0.742038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0.188908은 남자 인코딩 된 값이죠. 그리고 0.742038은 여자가 인코딩 된 값입니다. 예측값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타이타닉 피벗 테이블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히스토그램 그리면 이렇게 예측값에서 남자 인코딩 된 값은 0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여자 인코딩 된 값은 1이 더 많죠. 이것은 레이블 값과 타겟 값 사이에 일종의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평균값 인코딩의 장점은 만들어지는 특징 변수의 수가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거죠. 원핫 인코딩은 그 변수의 레이블이 아주 많을 경우 레이블만큼 열이 추가돼서 차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열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평균값 인코딩은 그런 차원의 저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비교적 빠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귀뿐만 아니라 분류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실 평균값 인코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평균값 인코딩은 일단 구현이 좀 어렵죠. 좀 까다롭고, 그리고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훈련 데이터에는 예측값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평균값 인코딩 과정을 보면은 인코딩 된 값에 예측값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 셋에만 오버피팅 되도록 만드는데요. 평균값 인코딩의 다른 문제는 하나의 레이블의 대표값을 훈련 데이터 셋 하나의 평균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검증 데이터의 하나 레이블 값에 대한 통계적 분포가 훈련 데이터 셋과 다르다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범주 내 변수의 레이블의 분포가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훈련 데이터셋에는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는 5명, 그리고 검증 데이터셋에는 남자가 50명, 여자가 50명이라고 한다면은 훈련 데이터셋에서 평균값 인코딩하면은 여자 5명의 평균값이 검증용 데이터셋에서 여자 50명을 대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인코딩에는 데이터 누수 그리고 과적값을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기법들로 스무딩, CV 루프, 익스펜딩, 민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이거는 머신러닝 무용 최적화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설명하기는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결측값 처리입니다. 데이터의 누락된 정보, 결측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측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 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야 하겠죠. 사이키런에 인풋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 인풋 모듈 안에 심플 임퓨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데이터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또는 어떤 상수 중 하나로 결측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측값을 채우는 것은 여기 있는 심플 임퓨터 클래스보다는 판다스의 fill NA나 아니면 replace 등의 함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서는 그저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을 쉽게 결측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 할 거라면은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 외에도 넘파이나 판다스 패키지에 있는 많은 함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측치 처리하는 예를 설명하기 전에 결측값을 갖도록 아이리스 데이터에 난값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난수 발생 시드 값을 790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시드 값을 주면은 난수 쌍들이 똑같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하고 실습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결측치를 갖도록 난값을 추가해 보죠. 아이리스 데이터는 앞에서 불러왔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시작했다면은 결측값을 난값을 갖도록 하기 전에 C1 패키지로부터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세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분리를 하고요.
독립변수들에 대해서만, 즉 set8.length, set8.width, pet8.length, pet8.width에 대해서만 난값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난수를 각 열마다 20개씩 생성해서 그 난수를 각 행인덱스로 지정하고요. 해당하는 값에 난값을 입력합니다. 상위 10개 행만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난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으로 채우는 건데요. 우선 평균부터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엑시스는 0 해서 평균을 확인하면은 5.79, 3.07 등으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런에 임퓨트라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심플 임퓨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고요. 저는 스트레이트 G는 민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균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집어넣어 학습을 시키고 실제로 평균 값으로 채우는 건 트랜스포머 함수를 이용합니다. 상위 5개 행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측치가 있었던 곳들이 평균 값으로 계산된 값과 일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균 값으로 채우는 것은 심플 임퓨터 클래스의 스트레이트지를 민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 값으로 채우는 거죠. 방법은 같은데요. 상위 5개 확인해 보면은 결측치가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중앙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결측치들이 중앙값으로 대체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최빈값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최빈값은 모드란 함수를 이용해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난값이 있는 행을 제외하고는 최빈값이 5.0, 3.0, 1.4, 0.2가 나오죠. 이 값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레티지는 most frequent죠. 이번에는 fit transform을 같이 써보겠습니다. fit과 transform 사용할 때 둘 다 인수가 같다면은 하나만 써도 되겠죠. fit과 transform으로. 상위 5개 행 출력해 보면은 최빈 값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측치를 채우는 것은 이 심플 임퓨터 클래스보다는 판다스의 fill na 또는 applied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심플 임퓨터로 결측치를 채웠잖아요.
판다스 이용해서 결측치를 쉽게 채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세팔점 랭스, 세팔점 미드스, 페타점 랭스, 페타점 미드스의 결측치들은 사실 종마다 평균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별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해당하는 낭값을 채우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겠죠. 앞에서 아이리스 X가 있었잖아요. 아이리스 X는 결측치가 있는 독립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Y는 종속변수였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결측치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아이리스 n이라고 하고요. 판다스의 콘캣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판다스 사용하려면 판다스 패키지 임포트 해야죠. 결측치가 있는 아이리스 x와 아이리스 y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요. 이렇게 하면은 결측치질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종속 변수도 포함하죠. 아이리스 데이터를 그룹 바이 합니다. 스피시즈 별로.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죠. 근데 여기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잖아요.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니까 이거를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피시즈로 그룹하이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평균에서 결측치는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평균이 계산된 건 확인할 수 있죠. 각 종별로 계산된 열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결측값을 바꾸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NA를 민으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매스 모듈의 isNa는 난값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난이면은 로우의 i번째 거는 아이리스 min by species의 species 그 다음에 i번째 인덱스 로우 스피시즈 행 로우 인덱스 열의 값으로 매핑 시키겠다 이거죠. 그리고 반복문이 다 끝나면 로우를 반환합니다. 리턴문 작성하실 때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고 어플라이 함수 이용해서 na2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시키는 거죠. axis는 1 해서요. 이렇게 해서 iris new head 해보면은 결측치들이 이렇게 평균값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은 임퓨트 모듈에 심플 임퓨터라는 클래스 이용해도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전처리 한다면 대부분 판다스 또는 넘파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나 판다스를 잘 다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분석도 잘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처리는 넘파이나 판다스 패키지를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